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과 사법부가 충돌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게 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모두 청문회에 불렀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었는데요. 대법관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증인 명단에 모두 X표가 써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전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모두 불참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형식에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세 줄짜리, 네 줄짜리.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상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에서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법상 재판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국회 출석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현재 법관을 출석하게 하거나 재판 집행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청문회엔 불참한 채 현안 질의에만 출석했습니다. 이제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국민의힘은 불출석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 유세 도중 사법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면소, 그러니까 소가 사라진다는 거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18일 잡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죄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현행 대법원과 대법관의 힘을 빼는 법안도 무더기 상정됐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일명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벌 조항이 사라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사라집니다. 낙선자인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조사를 받았고 또 기소까지 된 형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 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사실상 사심제가 도입되는 거란 해석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좀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상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 지기현 부장판사를 향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배제하고 당장 감찰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어쨌든 조사하고 감찰하고 뭐 윤리 넘겨서 뭐 징계 같은 것도 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규현 판사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룸사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진행 중인 재판 일정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이 대법원 청문회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신호탄이자 삼권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조차 우습게 보이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어떻게 보이겠냐고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겨냥한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은 삼권 장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본격 신호탄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오직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과 연관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시 처벌하는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무죄법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책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속여도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법이 도대체 이재명을 위한 법 아니면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악법은 범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선 20일을 앞둔 지금 여론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지지층이 더 강하게 모인 건 진보 진영 쪽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 지지를 얻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16%포인트 앞섰고 이준석 후보와는 2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81%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60%였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20%였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이틀간 조사된 결과입니다. 이번 주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3%로 1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전주 대비 이 후보는 2%포인트 하락했고 김 후보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7%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TK 지역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빠르게 단일 대우를 이룬 진보 진영과 달리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결속이 느슨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단비 차장 나왔습니다. 자, 앞서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차이가 꽤 납니다. 결국 최대 변수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 가능한 상황입니까? 네, 양자 대결로 가야 해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지만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이 0%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일화, 이 후보의 의중만큼이나 여론에 달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지, 이 후보가 받을지 모두 여론에 달렸습니다. 여론이라
그럼 여론이 어떻게 되면 좀 더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단일화 논의가 불붙으려면 이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서로 주고받을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준석 후보로선 합쳐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실익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합쳐서 승리했고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런 구도가 돼야 단일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아직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장 단일화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보다 김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40% 초반까지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매일 1%씩 올리겠다는 전략이죠. 오늘 김용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확신이 들면 이준석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할 거라고요. 만약에 두 후보가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되면 그러면 단일화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후보는 지금 영남 지역을 돌며 김문수 후보를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등으로 올라서 이재명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려는 전략인데요. 지금 이 후보의 지지율이 5%에서 10% 사이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10%를 넘기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선거 비용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최종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합니다.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 15% 이상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10%에 못 미칠 걸로 예상되면 비용 부담 때문에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거죠. 결국 단일화가 성사되려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는 붙고 이준석 후보와는 벌려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단일화가 효과를 내려면 투표 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흘 남은 거죠. 국민의힘에선 오는 일요일 TV 토론회를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 능하잖아요. 당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를 넘기고 김 후보가 확실히 앞서지 못하면 단일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열흘이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대선 승부처 바로미터를 찾아 민심을 전해드리는 대선 더 스팟. 오늘은 어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다 거쳐간 대구로 갑니다. 민주당은 이번엔 다르다며 최고 득표율을 노린다는데 분위기 어떤지 최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입니다. 이곳 보수 텃밭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느 정도로 득표할지가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릴 걸로 보입니다. TK가 고향인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어제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잼뱅이가 남이가?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일하는 건 자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구 경북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요. 지난 대선, 대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21.6%로 나름 선전했던 이 후보, 이번엔 30%대 득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지나간 뒤 대구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대구 사람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의 이야기도 그쪽으로 흘러가. 정치 싸움에 너무 이제 휘둘리고 제대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뭐 그렇게 힘을 낸다면 지지할 생각은 있다라고. 동성론만 보더라도 공실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여줬던 것이 민주당이 아닌 젊은 후보로 바꿔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그리고 최근에 이 국민의힘 하는 이 정치 행태를 봤을 때 이준석 후보 같은 이제 좀 젊은 정치인한테 조금 넘겨줘도 되지 않나라는. TK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쪼그라드는 지역 경제를 되살릴 후보를 찾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대백이 지금 망한 지가 지금 벌써 2년째인가 그래요. 대구도 조금 민심이 바뀌지 않겠나.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표심을 흔들 것인지, 김문수 후보가 안방 사수에 성공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선 더 스팟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한강벨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민감한 마포, 용산, 성동, 여기에 광진 민심을 가져와 수도권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석권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격전이 예상되는 한강벨트를 위해 별도 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 광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광진은 개발 이슈로 정치 지형이 보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유세 차량 동선이 마용성광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한강벨트 13곳 중 3곳을 국민의힘에 내줬는데 이번엔 모두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전현희 한강벨트 특별본부장은 분위기는 좋지만 그렇다고 압승을 안심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풀었다가 또 다시 하고 뭐 이런서 완전 그 내란 사태가 종지부를 지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러워서 국민들이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똑같이 가지 않을까. 이재명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등 발언은 한강벨트 표심과 무관치 않다며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여전히 숙제죠. 채널A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당의 요구가 있다면 어떤 방향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께서 당을 위해서 헌신적 희생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비대위원장에 의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당의 요구가 무엇이든 요청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여권 관계자는 김지명자가 탈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선거에 도움된다면 뭐든지 다 해야 하겠다는 뜻을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밝힌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당이 가장 원하는 시기, 원하는 방식을 요청하면 따르겠다는 게 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전략상 탈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당내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계엄과의 결별이 선거 승리를 위한 조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과 이후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어제 TK 지역을 찾은 새 후보, 오늘은 모두 부산 경남 PK로 내려갔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는 남해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사, 부산 이전도 공약했습니다. 마크맨 이상원 기자가 밀착 동행 취재했습니다. 선거운동복 대신 정장을 갖춰 입은 이재명 후보가 헌화를 합니다. 이 후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부산 경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동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안보 행보 일환입니다. TK와 PK 지역 찾으셨는데요. 먼저 찾으신 이유가 좀... 험지라서 먼저 온 것은 아닙니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오늘 동선에 남다른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무찔렀던 경남 지역을 따라돌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 조금 전 부산 서면 유세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부산 사투리를 쓰며 친근감을 연출했습니다.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면서 두 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과 통영을 차례로 방문한 이 후보는 이순신 장군을 경외한다면서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을 언급했습니다. 극렬하게 전투를 이어가다가 굳이 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망하셨을까?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운명을 생각한 것 아닐까? 죽을 뻔했잖아요. 모함을 당해서. 사법 리스크로 공격받는 자신을 이순신 장군에 빗댄 거란 분석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영호남의 경계인 화개장터를 거쳐 전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과 이름이 같은 조선시대 박문수 암행어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위기의 진앙이 이재명 후보라며 이 후보를 잡으러 왔다 마패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 현장을 마크맨 김민곤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곳 진주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경남 지역 5개 시를 훑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을 거쳐 양산까지 넘나드는 일정입니다. 김 후보는 첫 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암행어사 박문수에 빗대며 마패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 마패로 이재명을 잡아 세상을 바로잡아달라는 진주 시민과 국민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 바치는 농계정신, 경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신, 이런 정신을 듬뿍 받아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항공우주 관련 산업이 밀집한 사천에서 파격 지원을 약속한 김 후보는 자신과 연이틀 동선이 겹친 이재명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현장 지역 행보가 일종의 경쟁적 구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나라가 위기냐,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밀양에선 밀양아리랑을 부르며 흥을 돋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단상에 오른 김 후보는 인근에 걸려있는 이 후보 현수막을 겨냥하며 상대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여기 붙어있는 사진에 있는 이 사람도 경기도지사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4년인데 저는 8년을 했어요. 뭉치자! 뭉치자! 찍자! 찍자! 이기자! 이기자! 김 후보는 불심을 겨냥한 통도사 방문을 마친 뒤 서울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바닷가에 롯데자이언츠 야구장을 짓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이 되면 야당 당수와 매달 생중계 조찬 모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연일 지역 대학생들과 학식 오찬을 함께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오늘은 부산대를 찾았습니다. 거국 내각이라는 것을 구성하겠습니다. 6월 3일 제가 당선되면은 6월 4일 날 제가 전화해가지고 민주당에도 미안한데 장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최소한 4명 정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네. 개혁 보수와 개헌 보수를 명확히 구분해달라며 김문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부산 공약으로 내세운 산업은행과 해운사 이전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다시 반복하시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매표에 사용되고 그런 것보다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옳다.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자이언츠 전용구장을 바닷가 앞에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거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사용하는 구장이 바다 연변에 있어가지고 또 홈런볼을 줍기 위해서 뜰채를 가지고 바다에 배들이 떠다니고 이런 진풍경도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야당 당수와 매달 생중계 조찬 모임을 갖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초에 했던 도어 스태핑을 도입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코스프레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 후보와 똑같은 옷을 준비했다면서요. 이걸 입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할 말 없으면 귀엽다 그러더라. 자, 방탄복 화제인데 오늘부터 이 후보 이 유세 현장 경호가 더 강화가 됐다면서요? 네, 지금 보시는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가 등장했고요. 경찰 신변보호팀이 인근 건물 위에서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그래요. 방탄 유리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외 유세할 때 방탄 유리 사용했잖아요. 이 민주당도 최근 제작을 의뢰했는데 비용은 2,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테러 배우로 국정원을 의심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테러 배후를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현희 의원이 국정원 손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테러 사건 때 배후가 국정원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고요. 지금도 테러 제보가 빗발친다는데요. 러시아제 권총, 저격총 밀수, 블랙 요원, 동원 등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빗발치는 테러 제보들, 국정원 등 대테러 당국은 자그마한 테러 징후도 놓치지 말고 이게 실제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국정원은요, 이 배후설을 전면 부인했고요. 또 경찰도 총기 밀수 테러 신고 내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음모론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테러를 당한 입장에선 엄청난 트라우마라며 과잉인 걸 알면서도 총력 대응 안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미국으로 떠났는데 뭐가 또 남았어요? 네, 홍 전 시장 몸은 떠났지만 입은 계속 주목받고 있죠. 오늘은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 정남이 떨어져서 근처도 가기 싫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 저격하는 거예요. 네, 이 홍 전 시장의 비판에 쌍권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당에서 2번 대권 도전한 분이 이러면 안 된다. 인성은 안 변한다고 날세웠는데요. 현재는 글 삭제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선배님 노여움을 풀라며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장 지명자도 나섰는데요. 서운함이라든지 배신감이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당장 미국이라도 가서 좀 홍 후보님 마음을 사고 싶습니다. 홍 전 시장, 그제는 윤 전 대통령 향해 이재명 나라에서 살아보라는 글 남겼다가 삭제했는데요. 몸은 정치권을 떠났지만 미련이든 앙금이든 마음은 남아있는 것 같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권오을 전 의원인데 공명 시그널은 뭘까요? 네, 보수 진영 출신인 권 전 의원이요.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로 공명을 꼽았습니다. 진동이 전이 되듯 마음이 저절로 이 후보로 갔다는 거죠. 어제 저희 또 다뤘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와 영혼의 대화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자신의 마음을 울린 그 공명의 느낌을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끔 나는 생가를 찾아서 참배를 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엔 누구십니까? 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공명이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또 유경수 여사님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외쳐라. 저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언론에 뜨지? 저렇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은 저절로 움직이는 공명이 아니라 철학과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혈랑야랑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여 명 중 2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했고 범죄 전력이 없었지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법원 유리창을 마구 깨뜨리고 기물들도 부서뜨립니다. 경찰관이 제지해도 아랑곳 않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모습입니다.
이 사건 가담자 9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중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 서구지법재판부는 법원에 침입하고 건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관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했다며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으로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두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중인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형량은 더 무거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정당 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을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단체 방을 예약하거나 특정 후보의 명함을 대량 주문하곤 잠적하는 식인데요. 애꿎은 자영업자들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숙박업소. 한 정당의 홍보실장이란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2일 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방을 예약하겠다고 한 겁니다. 선거운동 때문에 그쪽으로 방문하게 돼서 방을 한 10개 정도 예약하고 싶어서요. 업주가 꺼려하자 예약금 일부를 결제하겠다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가예약이라 그러는데 입금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문자로 해주시면은 네. 제가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하지만 당일 남성 일행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 만차 설정해놓고 그러고서 최소한의 방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밤 10시, 뭐 11시 넘고 계속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이제 내가 당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성, 강원 철원에서도 선거운동원 숙소를 쓰겠다며 객실 10개를 예약하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 강원 횡성에선 또 다른 당의 관계자라고 밝힌 남성이 숙박시설에 방 10개를 예약한 뒤 잠적했고 대전에선 특정 정당 후보의 명함 30만 부를 주문해놓고 잠적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당 측은 선거방해는 물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칭 사기와 달리 대리구매 요청 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찰의 직감은 휴무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외출 중이던 경찰관이 수상쩍은 인물을 보곤 망설임 없이 뒤쫓아 검거에 성공했는데요.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 가방을 맨 40대 남성이 옷가게에서 검은색 티셔츠를 집어들고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갑니다. 무인 점포에서 옷을 훔쳐가는 겁니다. 사흘 뒤 거리에 나타난 이 남성. 전화기를 든 다른 남성이 40대 남성을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남성을 붙잡습니다. 휴무였던 경찰관이 통화 도중 옷도둑을 발견해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옷가게의 절도 신고를 접수받고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인의 가방 색깔을 눈여겨봤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주황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 가방을 내는 게 조금 특이해 보였거든요.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이제 지나가니까. 이 남성은 석 달 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수배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던 남성이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엽니다. 차 안에서 무언가를 챙겨 나와 이동하자 남성을 지켜보던 다른 남성이 길을 막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출동해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검거된 남성은 차량 터리범이었습니다. 휴무를 맞아 가족과 외출하려던 경찰관이 범행 장면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휴무 날에도 쉬지 않는 경찰관의 눈썰미가 범인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2조 원 넘는 대형 인수합병에 나섰습니다. 유럽 최대 냉난방 공조기업을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삼성이 최첨단 산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기업을 인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 그룹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은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플렉트는 100년 역사를 지닌 유럽 최대 공조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과 터미널, 항균과 항원이 중요한 대형 병원 등 65개국의 냉난방 설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삼성이 인수를 결정한 건 AI 시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있어 사업 기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일부에만 불과했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맞춰야 될 냉방, 난방, 공기청정 그런 부분까지 다 채우려고 아마 진행을 했던 것 같고 24시간 중단 없이 서버를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는 과열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 공조기기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8%씩 고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로봇과 오디오, 전장 기업 등 미래 성장 산업 관련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사실상 8년간 멈췄던 대형 M&A에 가속도가 붙으며 불황일 때 투자를 늘리는 삼성의 역발상 투자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백종원 더분코리아 대표가 3달만 기다려달라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백 대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배경은 뭔지 배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분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방송 하차 선언에 이어 석 달만 기다려달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주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석 달간 300억 원의 지원을 가동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대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년간 성장한 더분코리아는 지난해 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백햄 돼지고기 함량 미달 논란 이후 원산지 표기 오류, 임원 술자리 발언 등 각종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반토막 났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한 먹자골목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거리에는 한때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가 20여 개나 됐는데요. 백종원 거리라고도 불렸죠. 하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사라지고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더분코리아의 주력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는 폐점률이 2자릿수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더분코리아가 관리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지원이 미비했다고 주장합니다. 간담회 요청을 해도 좀 기다려라, 신제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 기존 사업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백 대표의 개인 유명세에 의존해 새 브랜드 확대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더분코리아의 경우에는 기본 경쟁력 자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백종원 대표라는 브랜드 파워를 너무 의존한 상태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농약통 분무기 사용 논란 때 새 걸 사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숙한 대응도 위기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분코리아 측은 채널A에 빠른 시일 내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중동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왕실이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지석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F-15 전투기가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하늘에서 호위합니다. 사열대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내려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맞이합니다. 중동 3개국 순방을 시작한 트럼프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빈 살만과 회담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에너지 및 국방 등에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38조 원 규모 투자라는 선물을 트럼프에게 안겼습니다. Beyond that, you're purchasing pledges, you're purchasing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I appreciate it. And we'll continue to service your great country very well. 백악관은 특히 1,420억 달러, 우리 돈 19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목록은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로키드 마틴의 수송기 C-130과 미사일, 레이더 등 첨단 장비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와 종전 추진에서 고전하는 트럼프가
중동발 대미 투자 유치로 만회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빈 살만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78살 고령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백악관은 행사에 완전히 집중한 것일 뿐 졸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레까지 중동 순방을 이어가는 트럼프는 오늘 두 번째 방문지인 카타르 도하로 이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의 대원들도 있었는데요. 얼굴에 올려진 돌덩이를 격파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에서 배운 듯한 현대식 전술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투 상대를 사정없이 발로 밟습니다. 얼굴에 올려놓은 돌을 곡괭이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일명 차력쇼도 펼칩니다. 인공기를 단 전차는 연막을 뚫고 달려나갑니다. 현장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쌍안경을 쓰고 흡족한 듯 바라보고 참모들에게 지시도 합니다. 북한 매체가 어제 김 위원장이 병종별 전술훈련을 참관했다며 보도한 영상인데 참관은 남한의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 최정예 수도방어 군단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등을 겨냥한 전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 준비 완성이라고 하시면서 전투훈련이야말로 제1의 혁명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수풀 위장복, 즉 길리슈트를 입은 인원들이 다수 포착됐고 드론을 조작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배운 현대전 전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현대전적인 개념을 갖게 된 북한군이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을 푸틴 대통령조차 인정했다. 이런 이제 컨셉으로 과시하고. 김 위원장은 이날 일명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북한 11군단이 만능대대 기준 자격을 얻었다며 이를 치하했습니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부대인데 이들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드론전, 돌격 등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골판지로 만든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군 수송기를 파괴하며 그 위력이 증명됐죠. 우리 군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해군은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골판지를 접어 만든 조립식 드론을 손으로 날려보내자 드론이 세찬 바닷바람을 견디며 표적에 돌진합니다. 자폭용 골판지 드론이 무인 수상정에서 이륙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골판지 드론으로 러시아군 수송기 4대를 파괴하는 등 그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우리 해군도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 대 가격이 150에서 200만 원 수준인 골판지 드론은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아 저비용 고효율이 중시되는 자폭 공격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약 1kg의 폭약을 탑재할 수 있어 승용차도 날려보낼 수 있는 위력을 지닙니다. 골판지 드론 외에도 참치대를 추적하는 고정익 드론을 정찰 및 감시에, 배송용으로 쓰이는 멀티콥터 드론을 폭탄 투하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민간 상용 드론이 전쟁에 투입이 됐고 우리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도 지난해 골판지 드론을 소개한 바 있어 남북 간 무인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요즘처럼 화창한 날씨에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쉬우실 때 퇴근길에 잠깐 한강에 들러 노을 감상해 보면 어떠실까요? 자, 이 강물에 비친 노을을 즐길 수 있는 한강 전망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밝은 빛을 내뿜던 해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이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고 빛은 물 위에 반사돼 찰랑입니다. 한강의 첫 선을 보인 노을 명소, 노을빛 광장에서 본 일몰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7,5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한 광장으로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 유속이 바뀌며 물결이 더 반짝이는 게 특징입니다. 전망대와 그늘막, 잔디 계단과 빗물을 가두는 연못도 만들어졌습니다. 광장 한켠에 마련된 전망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20m를 쭉 걸어 올라오면은 난간 끝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확 트인 한강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이어져 있어 다니기도 쉽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노을까지 있으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고 개방감이 느껴져가지고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서울시는 2027년까지 한강 노을 명소를 3곳 더 만들 예정입니다. 또 취약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을 명소에서 무료 야외 결혼식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화재가 나면 더 위험한 이유. 순식간에 퍼진 연기에 시야가 가려 대피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대피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전 경관등이 서울 도심 터널에 설치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터널 한가운데 멈춰선 승용차. 불길이 치솟고 순식간에 연기가 퍼집니다. 폐쇄된 터널이나 지하차도는 불이 나면 연기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안전 경관등이 서울 도심 터널에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섞인 빛으로 연기 속에서도 눈에 띄고 생맹, 색약 운전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순식간에 연기가 퍼져도 피난 연결 통로를 밝히고 있는 안전 경관등을 발견해 빠르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터널 안 안내 표지도 바뀝니다. 터널 안에서 긴급구조 신고를 할 때 현재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면 문구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안내 표지는 깜깜한 곳에서도 최대 1시간 동안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신도 없고 무언가를 볼 그런 정신조차 없을 텐데 구조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 중인 홍지문 터널, 정릉 터널, 구룡 터널 3곳에 시범 적용하고 이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20일 딱 남았는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꽤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권으로 보시는지요? 꽤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후보의 경쟁력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정당 지지도는 그래도 한 5에서 7%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여서 예. 저희들이 방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역대 선거를 보면 20일 전에 앞서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매번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전례가 지켜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워낙 선거를 많이 치러보신 또 전문가시니까 선거 20일 딱 남았는데 남은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내란을 심판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는 전제 위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안전. 예. 두 번째로는 절제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신중하게 국정을 이렇게 맡아서 위기를 극복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수하지 않고 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절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변수로 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단일화를 결국 시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양쪽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면이 있어서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저는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그것이 플러스가 될 것인가? 결국은 내란의 책임이 있는 세력과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이준석 후보의 결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플러스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단일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과를 흔들 정도로 크게 플러스가 되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혹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는 게 좀 더 신경 쓰인다 이런 게 있으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다 신경 쓰입니다. 다 신경 쓰이세요? 네. 자, 또 하나의 변수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탈당을 하거나 출당 뭐 이런 가능성 나오는데 이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차피 윤석열 사면 시나리오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김건희 기획, 윤석열 실행,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기현 판사가 우정 출연하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현재 국민의힘이 합작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권을 계속 잡건 안 잡건 사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사면을 부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춰가지고 탈당하는 시나리오가 불가피하게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뭐 큰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국민의힘이 계엄이라든가 윤석열 정치와 완전히 전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사면을 위해서 그 지지 기반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국민적 감동이나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도 장악한다. 그럼 독재 국가가 완성된다. 오늘 뭐 법사위 얘기하면서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사라졌던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옹호했던 세력이 독재를 걱정한다는 것이 일단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어려워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보수도 진보도 뭐가 중요하냐? 요즘 이재명 후보, 박정희도 김대중도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데 실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선거용 아니냐? 대통령이 되면 또 확 달라지는 거 아니냐? 강성층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각도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하고 제가 국회에서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게 저희가 중도 보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볼 때 실제로 우리 당이 중도 보수 쪽으로 더 넓혀야 된다. 이것은 일시적인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예. 서로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고 전체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 보수를 넘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용적인 경향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는 거의 DNA처럼 딱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시적인 것으로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아마 지켜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훨씬 더 폭넓게, 훨씬 더 스펙트럼을 후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새로운 정부도 그리고 민주당도 넓혀가면서 그 집권 기반도 넓히고 국정의 정책을 실용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집권 플랜 본부장도 맡고 계신데 윤여준 전 장관이나 이석연 전 처장 등 지금 보수 인사를 대거 캠프에 영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이것도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대통령이 되면 내각에 이런 보수 인사들도 쓰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홍준표 전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까지 영입을 넓힐 가능성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연합해서 정권 교체를 만들었던 DJP 연합은 김대중이 다른 세력을 끌어들인 것도 있지만은 예. 김종필, 박태준이라는 보수의 거두들이 정권 교체가 필연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김대중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보수에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셔야 한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함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훌륭한, 유능한, 좋은 보수 진영의 인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은 열려 있고 예. 민주당의 앞으로 중도 보수의 공간은 훨씬 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많은 분들이 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이 신변 위협설을 이제 민주당이 계속 제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뭐 제보가 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뭐 없는 얘기를 제기한다기보다 워낙 많은 제보가 있고 제보를 넘어서 워낙 많은 걱정, 최근에 국민의 90%의 걱정이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의 걱정이. 근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상상할 수 없었던 칼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폭력적 후보 교체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사실상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데 그러면 남아있는 정권 교체를 막을 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테러밖에 없구나라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예. 저희는 그 근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어떤 일도 없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저희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출범 43년 만에 사상 첫 500호 홈런 타자가 탄생했습니다. 21년간 쉬지 않고 홈런을 쌓아 올린 최정 선수의 기록, 김호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가운데로 몰린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치자 공은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SSG 최정이 통산 500호 홈런 대기록을 수립하는 순간입니다. KBO 리그 사상 최초입니다. 지난해엔 라이언킹 이승엽이 보유하고 있던 467개 기록을 경신한 뒤 다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KBO 최초의 500호 홈런. 20년 전 소년 장사의 시작도 라이언킹을 넘어서는 순간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최정의 홈런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2011년 100호 홈런을 지나면서 홈런 시계는 더 빨라졌습니다. 어제 500홈런은 400홈런 달성 4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넘기고 나서 이렇게 그라운드 도는데 그때 이제 이제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기분이 들었고 타격감이 안 좋았어서 안타가 좀 약간 목말랐었는데 그래도 홈런이 돼서 기분 좋습니다. 최종의 500호 홈런볼은 팬이 주어 구단에 기증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최정의 시선은 600호 홈런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은 베리 본즈가 세운 762개입니다. 일본은 오사다하루가 세운 기록이 45년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하늘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양은 수도권에 최대 30, 그 밖은 5에서 10mm가 되겠고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며 고온 현상은 주춤합니다. 서울 낮 기온 하루 만에 8도 가까이 떨어지고요. 이맘때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남해안은 안개가 짙은데요. 가시거리 200m 아래로 떨어져서 출근길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19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모레 금요일은 중부에 소나기가, 남부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도 당분간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